이야기로그에 도착한 한 통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. 저는 20대 후반 평범한 집 막내딸입니다. 아빠는 오래 다닌 중소기업, 엄마는 동네 병원 간호조무사. 오래된 빌라에서 그래도 웃으면서 사는 그런 집이에요. 그런 제가 만난 사람은 35 대기업 개발팀 과장 성진 오빠였습니다. 연봉은 제가 다니는 회사보다 2배는 더 되고 서울새 아파트에 부모님 모시고 산다 했어요. 처음엔 그냥 멋있었어요. 와, 나 이런 사람 만나도 되나? 그런 생각이 들었죠. 우리는 1년 정도 만났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왔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성진 오빠가 말했어요.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 와볼래? 엄마가 한번 보고 싶대. 같이 점심 먹자고 그러시네.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도 설렜어요. 드라마에서만 보던 결혼 전 첫 인사 같았거든요. 일요일 아침 옷만 몇 번을 갈아입다 결국 무난한 원피스로 정리했어요. 엄마랑 과일 바구니랑 케이크 고르고 아빠는 괜히 위축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라라고 웃으며 말했어요.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안했어요. 성진 오빠 집은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. 새 아파트, 넓은 현관, 반짝이는 바닥. 문을 열어주신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도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훑어보는 시선을 숨기지 않았어요. 어머, 멀리 오느라 고생했어요. 과일은 뭘 이렇게 그냥 몸만 와도 됐는데.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과일 바구니 비닐을 쓱 훑어보는 눈빛이 느껴졌어요.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죠. 거실에 앉자마자 대화의 방향은 곧바로 저한테 꽂혔어요. 민지 씨는 무슨 일 한다고 했지? 아, 네. 중소기업에서 온라인 마케팅 쪽 일하고 있어요. 마케팅이면 계약직, 아니면 정규직? 정규직이에요. 작은 회사지만 오래 다닐 생각이에요. 연봉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돼? 숨이 턱 막혔어요. 부모님도 잘 안 묻는 걸 첫 만남 자리에서.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아직 많이 벌지는 못해요. 그래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. 어머니가 바로 받으셨어요. 아휴, 요즘 여자도 일하는 게 좋지. 우리 성진이는 아직도 야근 많고 책임져야 할 때가 많아서 몸이 걱정이야. 그래도 벌이는 안정돼서 다행이지. 민지 씨는 아직 젊으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되지 뭐. 표현은 걱정이라고 했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집 형편이 자연스럽게 아래에 깔리는 느낌이었습니다. 한 번, 2번 들으면 농담 같았을 거예요. 근데 그런 뉘앙스가 그날 서너 번은 반복됐어요. 부모님은 뭐 하셔? 아빠는 중소기업 다니시고 엄마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세요. 아, 다들 일하시네. 우리 집은 뭐 성진이가 벌이가 안정돼서 다행이지. 집도 성진이가 알아서 준비했거든. 잠시 뜸 들이더니 이어진 말. 민지 씨네는 집이 작아야 전세야? 빌라 전세예요. 아이고, 요즘 전세도 힘든데 뭐 그래도 집이 있는 게 어디야. 우리 성진이는 혼자 힘으로 이 집 마련한 거라 참 기특하지. 질문은 전부 저를 파고들고 자랑은 전부 성진 오빠에게 돌아갔어요. 오빠는 옆에서 엄마 너무 그러지 마라고 말했지만 그게 저를 지켜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. 어머니가 나쁜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하면 오빠도 금방 조용해졌어요. 식사 후 혼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요즘은 신혼집은 남자가 준비하고 혼수는 여자가 하지. 요즘은 반반 하기도 하는 것 같던데요.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. 그래도 우리 성진이가 집을 다 마련해둔 상태니까 혼수는 좀 제대로 해야지. 민지 씨네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? 정답은 하나뿐이었어요. 네,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요.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가 너무 낯설었어요. 왜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 형편을 증명해야 하지? 라는 생각이 머리를 쳤어요. 디저트 시간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. 사실 우리 성진이 나이도 그렇고 조건으로 봤을 땐 아까운 건 우리 아들이지. 그래도 성진이가 착해서 민지 씨랑 잘해보겠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잘 좀 부탁해요. 아까운 건 우리 아들이지.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. 나는 조건 좋은 남자에게 겨우 발탁된 사람 같았어요. 집에 돌아오는 길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냥 멍했어요. 그날 밤 성진 오빠에게 솔직히 말했어요. 오빠, 오늘 나 솔직히 많이 불편했어. 오빠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. 우리 엄마 원래 좀 그래. 말이 직설적이지 속은 안 그래. 그냥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. 어디가 걱정하는 건데?
너 아직 연봉도 적고 집 형편도 우리 집이랑 다르니까 살아보면 힘들 수 있잖아. 그거 감안하고 결혼하겠냐 그런 얘기지.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내려앉았어요. 그런데 이번엔 그냥 삼키고 싶지 않았어요. 오빠, 나 지금 되게 무시당하는 느낌이야. 민지야,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무시를 당해. 우리 엄마가 뭐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. 심했어. 제가 말을 끊었어요. 우리 집 형편 하나씩 캐묻고 오빠랑 비교하고 혼수 얘기까지 하면서 그 옆에서 오빠는 그걸 그냥 현실적인 말이라고 듣고 있었고 오빠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잖아. 결혼은 둘만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. 너도 알면서 왜 그래? 나이도 있고 집안 물어보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고. 조건 보는 게 잘못이 아니고 사람을 조건으로만 말하는 게 문제지. 오늘 오빠한테 처음 느낀 거 알아? 오빠는 나를 민지로 보는 게 아니라 연봉 적고 집 형편 평범한 여자로 보는 것 같더라.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. 전화기 너머로 오빠 숨소리만 들렸어요. 민지야, 넌 진짜 너무 예민해. 결혼 얘기까지 다 나온 마당에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 흔들리면 나도 좀 실망이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해졌어요. 이 집 이 사람. 내가 서 있을 곳이 아니구나. 며칠 뒤 오빠가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. 한 번은 얼굴 보고 얘기하자는 말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갔습니다. 우리 요즘 왜 이래? 아직도 그날 일 가지고 그러는 거야? 응. 그날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오빠가 한 말까지. 오빠가 답답하다는 듯 웃었어요. 언제까지 그걸 붙잡고 있을 건데? 결혼 얘기까지 다 나온 마당에 이런 걸로 흔들리는 건 좀 아니지 않냐?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. 오빠, 난 그냥 오빠 엄마가 싫은 게 아니야.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어. 우리 집 형편 얘기하고 내 연봉 말하면서 아쉬운 건 우리 아들이지라는 말 듣는 자리. 그리고 그 옆에서 그걸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빠.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우리 여기까지 하자. 오빠 표정이 굳었어요.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? 응. 오빠랑 결혼하면 난 평생 내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. 우리 집, 우리 부모님까지 같이 평가받으면서. 오빠는 당황해서 웃으면서 말했어요. 야, 그 정도로 예민하면 결혼 못해. 너 나이도 이제 30인데 나 같은 조건 다시 만나기 쉽지 않아. 나중에 후회하면 그때 가서. 그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. 오빠, 왜? 나 조건 보고 만난 거 아니야. 근데 오빠는 자꾸 자기를 조건으로 설명하네. 우린 보는 게 다른 거야. 그래서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. 오빠는 그제야 다급해졌어요. 잠깐만,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. 엄마한테도 내가 얘기해볼게. 다음에 만나면 사과도 받게 하고. 오빠, 문제는 오빠 엄마만이 아니야. 그날 내 옆에 앉아있던 오빠도 같이였어. 그걸로 충분해.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일어났어요. 집으로 돌아오는 길, 이번엔 제 눈이 또렷하다는 게 느껴졌어요. 흔들리긴 했지만 흐려지지는 않았어요. 며칠 동안 전화가 쏟아지고 카톡이 쌓였지만 읽지 않았어요. 마지막으로 딱 한 줄만 보냈습니다. 나 더 이상 나를 아쉬운 사람이라고 보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. 고마웠던 건 사실이지만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아. 그 후로 저는 대화창을 지우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. 어쩌면 좋은 조건의 남자를 놓친 걸지도 모르겠죠. 하지만 확실한 건 나를 낫게 만드는 사람들 곁에서까지 버티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었어요. 결혼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보다 제 삶이 더 소중하다는 걸요. 나를 조건으로만 보는 시선들 사이에 앉아있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? 성진 오빠와 계속 만나봤을까요? 아니면 저처럼 그 집 문을 나서는 선택을 했을까요?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이 겪었던 다양한 사연도 언제든지 이야기 로그에 남겨주세요.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